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 이경락과 함께하는 투자계획 주식왕 특강, 또 요즘엔 또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주식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로 축구를 할 때 이렇게 각자 포지션을 두고서 전략을 짭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어쩌면 내 인생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더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인베스트 계획과 관련된, 플랜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먼저 이야기 드려요. 시장 잡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24시 클럽 내에서는 시장 잡아놓고 가야 되겠죠. 마켓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시장을. 우리 김주희 대표님이 이제 왕중왕이잖아요. 2020년도 수익률대 왕중왕이시거든요. 요즘에 이제 왕중왕 되시고 나서 어깨 힘들어가가지고 그러신대요. 이현 대표는 뭐 하세요? 시황 분석하지. 그 양반은 시황 분석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다니신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시황은 우리 24시 클럽이 그동안 잘 맞춰봤던 건 사실이고요. 시황을 잘 잡아야지만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요.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자, 시장의 생각을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 첫 번째가 바로 시장의 생각을 읽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모르고 투자를 한다. 참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 갬블러예요. 프로 갬블러. 이 양반이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왜 썼을까요?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읽히지 않기 위해서 안경을 쓰거든요. 나한테 취약한 게 아마 눈빛인가 봐요. 메이저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야. 동공을 읽으니까 안경을 써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안경을 쓰는 프로 갬블러를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을 읽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의 돈을 따려면요,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최근에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려오는 게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시장 정말 읽기 어려워요.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최근에 시장의 화두는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뿌려낸다. 이게 가장 큰 시장의 큰 화두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와 같은, 유가와 같은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품들의 가치가 치고 나가겠죠. 달러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WTI가 이렇게 최근에 치고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바로 여기를 쳐다봐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쳐다봅니다. 시장은. 자, 시장의 생각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 며칠 새 갑자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상원에서 재정부양책 확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가가 치고요. 달러가 최근에 좀 약세로 다시 전환되기 시작했죠. 다시 전환되기 시작하고 달러가 치고 얘도 같이 칩니다. 그럼 얘가 왜 같이 치냐 이거죠. 얘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왜 같이 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예요. 시장의 논리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요, 시장 금리가 올라와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과의 폭을 맞춰준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질금리라고 해요. 실질금리가 조율이 된다. 이런 논리를 붙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팍 치고 나서 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날 나스닥이에요.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하다가 요 금리가 다시 안정화로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하락 안정화로 바뀌게 되니까 시장은 다시 쫙 올라오죠. 요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국채가 튀면 빠지는데? 이거 눌러줘야 되는데? 누가 눌러줘야 되지? 그렇죠. 워킹 패드. 연준이 눌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연준이 안정화 시켜주니까 시장이 또 나스닥이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연준이 안 나서지? 체크 수준이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텄는데? 3.5%? 4%?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왜요? 녹화가 안 됐어요? 다시 할게요. 아유, 그럴 수 있죠. 실수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녹화가 안 됐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제 분위기 좋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실까봐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큐해 주십시오. 녹화 누르셨습니까? 네. 녹화 누르셨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주식왕 특강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는요. 주식 스터디라고 하더라고 이 방송을. 오늘 주제는 동네 아이들 이렇게 축구하는데도 다 포지션이 있고 전략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미래겠죠. 우리 가족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이 주식 투자. 우리 봉급쟁이들이, 월급쟁이들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인생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 계획은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베스트 플랜 관련돼 가지고 투자 계획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가 하는 게 마켓, 시황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황. 최근에 우리가 24시 클럽이 시황을 잘 맞춰왔던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걸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시황을 잘 잡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시장의 생각을 읽어라입니다. 시장의 생각을 읽어라.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 말고요.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셔야 돼요. 포커 게임을 할 때 프로 갬블러들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는 것, 나의 생각을 읽히지 않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는 거죠. 오늘 만들어졌어요. 스트레이트가 만들어졌고, 풀하우스가 만들어졌고, 플러시라고 하나요? 포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동공이 막 흔들려. 그럼 상대방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프로 갬블러들은 게임을 합니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선글라스 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포카를 못 치는데 아무튼 보는 것만으로 재밌어요. 모르지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나의 패를 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 포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패를 읽는 사람이 승리를 거두는 거죠. 이 주식시장도 시장의 패를 읽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봐야죠.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요,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찍어내가지고 부양책을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유가나 이런 원자재, 상품 이런 것들의 가격이 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선물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하겠죠. WTI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재정부양책 확대의 기대감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유가가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같이 위로 튀어 올라옵니다. 이런 현상을,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겠죠. 시장의 논리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시장의 논리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따라 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 금리의 폭을 조율해줘요.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폭을 실질 금리라고 하죠.
요거를 조율해 주는 것이 원래 자본시장의 논리인데 여기 딱 튀니까 주식시장이 불안하죠. 왜 불안하냐면요. 누가 만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튀면 안 돼요, 지금은. 연준이 미국 10년물 채권과 같은 뭐 튀는 국채를 잡아준다라고 분명히 그거를 양적 완화라고 했거든요.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거 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튀어 오르니까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죠. 나스다이가 그날 시작했을 때 초반에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이 현상에 대한 그 어떤 복잡성, 이해도가 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트레이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아무튼 그날 국채 수익률이 튀니까 나스닥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쭉 올라가는데요. 쭉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15분 봉이에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바로 또 채권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쫙 누가 눌러주니까 쫙 안정화로 바뀌니까 나스닥이 와 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럼 시장은 지금 요것이 움직이고 막 이럴 때마다 시장은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나 뭐 최근에 국내 시장 사들이는 포지션도 굉장히 흡사한데요. 그러면 왜 이런 논리가 발생하냐? 그때 나스닥이 쫙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워킹 패드. 연준이 일하기 시작했다. 연준이 일하고 있다. 국채가 튀니까 그 국채를 쫙 눌러주는 연준의 흐름.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연준이 일하기 시작했다. 연준은 여전히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장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재정부양책이 진행됐기 때문에 요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인데요. 이거는 다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누르는 느낌, 그리고 물가 상승률 대비해 가지고 요거를 눌러간다는 느낌이 발생하면 시장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연준은 얘기해요. 지금 테이퍼링 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연준은 여전히 계속 양적 완화를 진행할 거예요. 계속 이걸 눌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상방 쪽에다가 계속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한 포인트입니다. 이러다가 이게 확 내리기라도 하면 시장은 또 폭등할 수도 있어요. 요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계속 내가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지? 이렇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일단은 10년물 미국 채권 수익률의 그 변동성 위로 튀지만 않으면 계속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위로 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점진적인 우상향을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만 나타나지 않으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일단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생각을 먼저 읽어낸다는 것을 시장은 다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죠. 대만과 코스피가 왜 가장 강한가? 대만과. 대만 가권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우리나라랑 두 개가 가장 강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경나가 선배님들 이제 항상 부정몽자인 우리 선배님들 경나가 야 시장 이렇게 개미들이 올렸지 너 뭐 자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개미들이 올린 거야 이 사람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답 변을 하죠. 형님 그러면 대만 가권은 누가 올린 겁니까? 대한민국 동학개미가 올렸습니까 여기도? 그러면 답을 못 하셔요. 이 대만 가권과 코스피가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야. 대만 가권이 치고 나간 게 여기 보이시 날짜 11월 달부터 요이 땅 했습니다. 11월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대만 가권이. 그리고 대한민국도요. 11월 정확하게 대만 가권 갔습니다. 11월 달 요이 땅 해가지고 딱 올라온 거예요. 11월 달. 오늘 작년 11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 시장을 대만과 코스피를 같이 끌어올리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아니 이걸 알아야지만 주식을 할 수 있어요. 나스닥이도 올라갔는데 나스닥이도 11월 달부터 올라왔지만 약해요. 대만이랑 코스피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디램 가격이에요. 디램 가격이 11월 달부터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디램 가격이. 이게 디램 가격 차트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2021년도 2분기가 돼야지만 디램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2020년도 4분기 11월 달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것도 왜 11월 달부터 쳤냐 이거죠. 대만도 왜 11월 달부터 올랐고 왜 코스피도 11월 달부터 올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디램 가격이 쳐가지고 이때 11월 달에 TSMC에서 먼저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지금. 요거는 차량용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 앞으로 포괄적으로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스토리가 11월 달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존 스마트폰, 뭐 PC에서 물량을 반도체를 납품받던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내 물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업계에서는 항상 11월 달 내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주문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상대로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할 겁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가 그동안 재고가 순식간에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격이 급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기존에 쓰이지 않았던 전장 쪽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 그리고 그것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가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그걸 계산을 못했대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반도체 물량 쇼티지 상황을 분석을 못하고 뭐 언젠가 계속 있겠지 하다가 이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디램도 같이 치는 그런 좀 더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차량용 쪽은 8인치 쪽이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8인치 쪽이 많은데요. 근데 자동차가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고사양으로 바뀌면서 12인치도 점진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8인치에서 차량용 반도체도 12인치로 넘어가는 구조에서 이쪽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모바일이나 PC 서버 업체들이 물량을 선주문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품귀 현상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무튼 8인치 쪽이 먼저 치기 했습니다. 8인치 쪽이. DB하이텍이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던 거고 요 분위기는 12인치로도 넘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한국경제에서 드디어 이제 제가 말했던 논리가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잘 쓰시더라고요. 예. 애플카는 반도체 업계에도 잭팟이 될 거. 이렇게. 그래서 애플이 이제 그 기아차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애플의 자동차 시장 지름은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가던 반도체가 차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도체 품귀 현상은 안 봐도 허네요. 안 봐도.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 이거를 이제 기사를 딱 해가지고 누가 보고서를 보고 이제 골드만삭스였나? CNBC는 지난 3일 미국 조지아주의 기아 조립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애플도 쳤대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카 뉴스로 인해 애플 주식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수혜를 누릴 것.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애플카는 자동차의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12인치예요. 12인치도 이제 부족할 겁니다. 자동차의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미래의 반도체 수요 확장을 촉진할 PC 중심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했고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에 이어 자동차 더 큰 시장, 모바일보다 더 큰 시장, 자동차로 반도체 수요는 이동한다는 보고서입니다. 스티펠? 예, 그런 사람이 썼어요. 아무튼 반도체 업계는 이런 잠재적 수요에 맞춰 대규모 투자 사이클을 시작했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너무 길다 이 기사가.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드, KLA, 램 리서치, 뭐 부품업계, 부품이 아닌데 이거 솔루션 업체인데, MKS 인스트루먼트, 요런 업체들이 다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1월 달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시장이 이것을 읽고 있었냐? 11월 달에 정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모바일과 서버, 모든 반도체의 부족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장은 열어놨었냐? 11월 달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11월 달부터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보다 훨씬 강하죠. 대만 가건가, 대한민국 코스피 정도 수준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정도까지도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런 낌새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언제부터 쳤어요? 11월부터 쳤습니다. 11월부터 쳤어요. 이제 흩어졌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하나요? 램 리서치 11월 달부터 쳤습니다. 세계적인 시가 업체죠. 11월 달부터. 그 전까지는 누워 있었습니다. 흩어졌던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나요? 공장,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 반도체 공장 관련된 MKS 인스트루먼트 11월 달부터 쳤습니다. 11월 달부터. 그러면 원인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존 PC 스마트폰에 쓰이던 게 이제 자동차로도 쓰인다는 그런 논리로 끌어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동차 전장의 흐름은 시작이라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물론 반도체 쪽이 반사익을 얻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 당연히 이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지아의 공장에 있는 기아차, 그리고 애플과 협업하는 기아차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에 있는 LG화학은 이제 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SK이노베이션 전기차니까요. 무조건 자율주행은 전기차입니다. 애플카는 전기차예요.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투자 매력이 높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반도체가 가장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대한민국은 반도체가 가면 시장이 안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반도체의 제2의 슈퍼사이클, 제3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3의 슈퍼사이클. PC 혁명 때 치고 나갔던 사이클,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 때 치고 나갔던 그 사이클, 이제 자동차의 전장혁명에 치고 나가는 그 슈퍼사이클. 세 번째 슈퍼사이클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혁명, 레볼루션. 산업의 혁명이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 드렸어요. 4차 산업혁명, 그건 애들이 만든 말장난이지. 그게 무슨 혁명이냐. 그거는 혁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AI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하지 마라. 진짜 혁명은 뭐냐? 우리 몸에 확 다가오는 게 혁명이죠. 세탁기.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네.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7남매예요. 7남매. 우리 어머니는 개울가에서 하루 종일 몽둥이 가지고 빨래하다가 하루가 끝났어요. 근데 세탁기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어머니의 많은 일손을 놓아드려 주셨죠. 어머니는 시간을 벌게 되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고속도 치시고, 마실도 다니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세탁기. 혁명이죠. 자동차의 자율주행은요, 혁명이에요. 우리가 맨날 스트레스 받고 대리운전 부르고 술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주는 혁명인 겁니다. 이 혁명의 골짜기에 지금 진입을 한 건데요. 혁명은요. 그럼 제가 PC는 혁명입니까? PC? 타작이 쓰던 게
PC로 바뀌고 우편 봉투 날려가지고 편지 발송하던 게 메일로 바뀌고 혁명이었죠. 혁명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닷컴 버블 옛날에. 이게 지금이랑 많이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다. 모르죠 뭐 그거는. 지나가봐야지 아는 거죠. 닷컴 버블. PC 또한 혁명이었습니다. PC 또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이 전장 또한요. 나스닥이 저렇게 올라갔었죠. 혁명인데 나스닥은 모르겠어요.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2009년 리먼 사태 이후에 올라온 게 겨우 3배예요. 나스닥에는 11배 올라왔는데. 혁명의 가운데 있는 국가거든요. 닷컴 버블도 대한민국이 혁명의 가운데 있었죠. 반도체 강국이니까. 근데 이 자동차 혁명도 자율주행 혁명도 대한민국이 여기에 최강국이죠. 왜? 반도체 가지고 있죠. 자율주행에 반도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MLCC 강국에다가 PCB 강국에다가 무엇보다 사랑의 배터리. 자율주행은요. 내연기관에서 불가능해요. 무조건 전기차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국가예요. 우리는 혁명에 타지도 않았어요. 아직. 혁명의 이 버블에 우리는 타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2의 닷컴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떼돈 번 사람 많죠. 그리고 쪽박친 사람도 많아요. 떼돈 번 사람은 어떻게 벌었어요? 선침해한 사람들. 쪽박친 사람들은 꼭지에 상투에 잡은 사람들. 이제라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인생 나가리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때. 제가 그때 주식 계좌를 터가지고 괜히 대학 등록금 날리고 아무튼. 선침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이 하방이 정말 단단해요. 하방이 정말 단단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갭이란 논리 아세요? 갭. 갭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멀리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 한 유럽 여행을 한 이제 30일 정도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한 달 잡고서. 그러면 꼼꼼하게 잘 챙깁니다. 근데 오늘 뭐 설악산 갔다 오려고 해. 당일치기야. 그러면 준비 안 하죠. 뭐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차 몰고 갔다 오시잖아요. 근데 유럽 여행 가려면 칫솔부터 시작해서 여권부터 시작해서 챙겨야 될 게 참 많을 거예요. 최근에 시장이 유럽 여행을 가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갭이 딱 발생했어요. 요거를 갭을 살짝 메워주네요. 뒤에 찝찝한 게 있으면 싫단 말이죠. 멀리 여행 가는데 가스레인지 켰나 껐나 안 껐나 신경 쓰기 싫어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갭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살짝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소름이 돋을 겁니다.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갭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를 메우고 돌았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이거를 메우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갭을 딱 메우고 돌아서더라고요. 그 갭이 또 발생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요 갭을 살짝 메우는 거예요. 누가 만지듯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준비하듯이 하단에 있는 모든 갭을 메우기 시작해요. 요거 좀 느낌이 있어요. 예, 느낌이 있습니다. 자,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제가 아마 TV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선물 기준으로 415포인트 여기에 갭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무너뜨리고 돌았으면 시장은 큰 장이 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무너뜨리고 돌아섰죠. 같이 MC 진행했던 신군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비밀이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여기 갭을 메우고 돌았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개 방송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갑니다 시장. 예, 쫄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415포인트 무너뜨렸을 때. 멀리 선물 시장 또한 멀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준비합니다. 뭐 하방으로 떠나겠어요? 위로 가겠지. 어디 뜨려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하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시장은 답이 나온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방향의 키,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 19조 투자해서 투자한답니다. 그동안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세제 혜택 때문에 오스틴 쪽에서는 7천억,
세제 혜택 얘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아, 우리 9천억 해야지, 줘야지, 투자하겠습니다.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거기다가 뭐내라 이런 시대가 왔네요. 그만큼 반도체는 중요한 사람인 건 맞아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전장의 핵심부, 전장의 팹리스 업체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핵심 국가의 심장을 겨냥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전장 시대에 대한 확실성이겠죠. 그리고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실성이고, 관련된 종목들 다 바이든한 논리겠죠.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뜨거운 분위기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아무튼 반도체 투자를 19조,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이런 자금을 총 그동안에 그럼 30조 정도 태우는 거예요. 30조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조로 태운다? 확실한 거죠. 요 시대가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가질 필요도 없고, 요 시대는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삼성 수뇌부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 없다니까요.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투자 전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시대적 변화가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가장 빠르게 대응하냐?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은요, 돈 되는 거라면 양잿물도 마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존에 서버나 데이터, PC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생각했어요. 오늘 반도체 특집이네. 그리고 모바일, 그 밖에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디바이스 이쪽에서 발생하는 반도체만 생각했는데, 이제 제일 큰 게 하나 붙은 거죠. 제일 큰 거. 오토모티브. 요쪽이 붙은 겁니다. 요쪽이 또 한번 이제 120년이죠. 140년이구나. 1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휘발유 차량이 전기차로 바뀌고, 그 전기차가 자율주행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 변화의 물결, 그 혁명의 물결에 반도체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 이유가 단 하등의 이유도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할 거예요. 디램 요만큼 뭐가지 들었습니다. 요만큼. 디램 가격 치지도 않았는데 11월달 주식시장이 왜 가나요? 제가 설명드렸죠. 왜 갔던 이유를. 전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 이제 디램 가격까지 치고 나가고 실적까지 찍히기 시작합니다. 삼성, SK 안에서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때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안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난 뭘 하고 있었지? 나는 뭐지? 최근에 이봉원 씨가 만든 노래라고 하던데, 난 뭐지? 난 뭘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 개그맨 이봉원 씨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짐은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작은 지표 하나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뭔가 대한민국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그거는 제가 주저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데이터. 근데 데이터는 어디 증권사 보고서 쓴 거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조짐은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맛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작년 12월 달 대한민국 수출 증감률이요. 12.6%였어요. 대단한데? 근데 2021년 요번 1월 달에 11.4%. 두 자릿수 성장률을 대한민국이 보여줬어요. 수출 증가율에서. 이런 재미없는 고리타분한 국가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싫어해. 아무튼 이렇게 재밌대가리가 없는 대한민국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인도야? 우리가 무슨 중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딱 보게 되니까 1월 수출은 11.4% 증가하며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두 자리 증가했다. 두 자릿수 증가. 이는 2017년 8월부터 9월 이후 8월 9월 이후
40개월 만에 처음이래요. 2017년 8월, 9월이면 언제예요? 그때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이후 처음이래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 10년 중 2011년과 17년을 제외하고 수출이 2개월 이상 연속 증가했던 달은 없었음. 더 무서워요. 2011년, 17년을 제외하고 없었대요. 10년 동안. 근데 이게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죠. 근데 2011년도는 뭐가 발생했죠? 스마트폰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였고, 요때는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고, 지금은 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더 재미난 거는 이때는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다는 얘기죠. 어마무지하게 세게 이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쳐주세요. 우리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데이터 가지고. 저도 이 현상을 참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우리 셋째 우리 은서 밤에 칭얼거리면 요거 이제 안고 있으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보고서 쓰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애기 이렇게 안고 있어. 아시죠? 깐난쟁이는 모가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고 모가지 잡고. 이러다 보면 밤을 새. 왜 그럴까? 왜는 왜요? 다 설명드렸잖아요. 전장. 그리고 이제 이것만 또 볼 게 아니에요. 이것만 볼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OLED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OLED 쪽 수출이 52.1% 증가했어요. 신성장 품목의 수출 증가요. 요거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OLED. 요쪽도 지금 살아난단 말이죠. 요쪽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분들 진짜 재미없었을 텐데. 근데 뭐니 해도 제일 무서운 건 전기차죠. 81%. 아무튼 OLED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전기차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배터리도. 여러분들 뭐 다 보라네. 다 봐야 돼요. IT 쪽은 지금 다 봐야 됩니다. 딴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이상하다니까요. 이상합니다 지금. 제가 또 이상한 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 작년 12월 달 출하량이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쳤어요. LG와 삼성 SDI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분석했냐면 저희도 유럽의 탄소 배출권 규제 때문에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한 번에 배터리를 막 때려 박아가지고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럼 1월 달에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1월 달에 또 쳤어요. 또 올라갔어. 이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전기차로 완벽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 12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유럽 업체들이 많이 사용했으니까 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1월 달에 또 증가했습니다. 8.8%인가? 이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1월 판매 폭증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들 샤오펑, 리샹, 웨이라이 이런 업체들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5배 증가했거든요. 이번 1월 달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업체들. 그러니까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에요. 5배 증가했어요. 유럽은 당연히 뭐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그렇게 변화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자고요. 그런데 중국은 판때기 자체가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 수요 1위가 중국이고 전기차 수요는 그 절반에 가까이 수요하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이런 분위기가 5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유럽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어요. 바이든은 전기차에 환장한 사람이야. 전 세계 자동차 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세계 대륙이 전기차로 변화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샤오펑 주가 그럼 지금 계속
아, 밀리법도 이게 좀 거품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게 좀 밀리법도 한데 계속 꼬물딱꼬물딱 거리면서 버틴단 말이죠, 이게. 일단은 눈여겨봐야 되겠고. 니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거품인데 이게 안 무너져요. 굉장히 견고하게 다지고 있죠. 뭐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하니까 LG화학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빼놓도록 하겠고, 지금 그물망 상단을 뚫었어요. 종목이 날아가려면요 그물망 뚫어놓고 날아가거든요. 월척이 그물을 뚫어야지만 치고 나가는 것처럼. LG화학이고요. 삼성 SDI예요. 삼성 SDI 주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물망 상단 뚫어야 된다고요. 그물망 상단 뚫고 어떻게 됐어요? 이때 날아갔죠. 이건 또 이렇게 됐어요. 이거 아직 안 끝났구만.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이거 안 끝났구만. 딱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선수들은.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더 간다고 이게? LG화학이 지금 100만 원 넘어왔는데 더 간다고? 아니 뭐 그렇게 보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차트가. 분석을 해도 그렇고. 더 간다. 자, 이제 목표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반도체 견조하죠. 2차 전지 더 간다. 반도체 더 간다. 그러면 시장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주도주 장세예요. 주도주 장세. 주도주. 시장이 주도주 장세로 넘어간다. 코스피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1월 달에 이렇게 딱 치고 나니까 1월 달에 시장이 이렇게 딱 올라오고 나서 1월 달에 치고 나니까 흔들면 저 인버스 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별의별 종목들이 다 칩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1월 달에 시장이 딱 쉬니까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다 기다리고 있고, 뭐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 뭐 정책 관련된 종목들, 뭐 테마가 불고 막 이래요. 아주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호랭이가 굴이 없으니까 여우가 왕이 된다. 이 왕자 딱 새겨가지고. 다람쥐 일로 와봐. 야, 참새 짹짹 일로 와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가 왕이 된다. 그래, 일부 테마주들이나 약간의 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돌았어요. 근데 호랑이가 2월 달부터 시장의 조정이 올 만큼 왔고, 분위기 자체가 주도주 장세로 다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재미가 없겠죠, 다른 종목은. 자, 주도주는 뭐라고요? 성장성도 있는 섹터 내 실적이 받쳐주는 거. 요쪽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1월달 쉬었다. 이제 좀 쉬었으니까 이제 또 한번 달려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장성이 있는 섹터 내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 이제부터 치고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섹터를 나열해 드릴게요. 섹터를. 이제 뭐 얼마까지 해야 되나? 섹터를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다 마찬가지예요. 올해부터 실적은 분명히 좋아지고요. 더 빠르게 좋아질 겁니다. 더 빠르게.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좋습니다. LG와 삼성 SDI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종목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실적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 작년에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했죠. 올해 더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하는 종목들이 쏙 빠져나올 거예요. 2차 전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MLCC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전장 때문에 부족한 게 이제 배터리랑 반도체만 부족하겠어요? MLCC도 부족해요, 지금. 무라타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이런 거 계속 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MLCC. 아니 뭐 반도체 만들어 놓으면 뭐해? 반도체가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쉽게 설명드릴게. 여기에 들어가는 MLCC가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안 부족하겠어요? 또 자동차용 MLCC는 또 비싸게 받아
받아 먹어요. 아유, 받아 쳐 먹어요라고 할 뻔했네요. 받아 먹어요. 비싸게 받습니다. 예. 전장용 브로타. 아무튼 요 MLCC, 대한민국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냐? 제가 이제 노래 부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만 포커스 두시면 돼요. PCB, MLCC 있으면 뭐해? 반도체 있으면 뭐해? 판때기가 있어야지. 근데 요것도 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PCB 판때기가, 파란색 판때기가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이거 안 보고 지금 뭐 다 이쪽만 지금 분위기가 사사사사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쳤지? 카메라! 카메라. MC랭스. 이거 MC랭스 저희 작년부터 가지고 가다가 이번에 올랐을 때 너무 과열인데 그래서 팔았다가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인민재판 당하고 아무튼 MC랭스 팔았어요. 저희는. 저희처럼 하지 마십시오. 잘 접근하세요. 놓쳤어. 다시 제베스타 쪽도 놓치고 다 놓쳤어. 고백합니다. 인민재판 당했어요. 인민재판. 카메라. 이런 것들. 여기와 관련된 종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쇼티지가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쇼티지. 올해 진짜 볼만할 거예요. 다 부족할 것 같아요. 다. 그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는 이런데 모바일은 이렇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간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이게. 이런 게 뭐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뭐 반도체는 뭐 지금 8인치다. 다 12인치로 바뀔 거예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서 스탑한다고요? 투자를? 아유, 참. 그리고 여기만 있냐? 아니죠. 이제는 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슬금슬금 또 치고 나옵니다. 얘도 좋아요. 자, IT 쪽에서는 쇼티지 발생했지. 코로나 이후 이제 보복적 소비 관련된 종목도 같이 치고 나옵니다. 대한민국 시장을 인버스로 사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논리거든요. 요쪽도 치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4,200포인트가 자꾸 보이네요. 그러니까 김주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시황 분석가 내 말 잘 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방송 나가서 욕 쳐먹어도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꾸 보이는 거 어떻게? 난 4,200포인트가 보인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인터넷 댓글 달리고 난리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봅니다라고만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가 무서운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김지욱 대표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야. 제가 2019년 5월 3일 날 대한민국 시장 3,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2019년도예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2019년 5월 3일 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앞으로 자동차 쪽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C 혁명들처럼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동차 혁명이 대한민국 IT 산업의 전방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대한민국 지수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뭐 욕이란 욕은 다 먹었죠. 욕이란 욕은 다 먹었고 볼게요.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할 거라고 올해 5월 달에,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작년 5월 달에 제가 얘기를 했죠. 작년 5월 달에. 이유는 이거였어요. IT 강국이면서 자동차 강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근데 그게 3,000포인트까지 왔는데요. 아니죠. 그 쇼티지는 지금 시작이니까 이게 시장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5월 달에 얘기했을 때 이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까? 근데 지금 딱 6개월이 지나고 11월 달에 그것이 TSMC에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시작이라고. 아직 시작입니다. 요 현상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제가. 근데 이거는 시작인 것으로 보여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미 시장에 투자하는 그 많은 헤지펀드사들 그리고 투자은행들도
대한민국 시장이랑 대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 양시장에 자금 쏠림은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겠죠. 총알처럼 스피드가 빠를 겁니다. 시장 상승 속도가. 제가 제일 안쓰러워하는 분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한번 내려오겠지. 내려오겠지 뭐. 우리 강아지처럼. 내려오겠지.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시는 분들을 저는 가장 안쓰러워해요. 아, 바이오도 가겠지. 뭐도 가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축해야 되는 건 이쪽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반도체 2차 전지만 사도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이오가 더 확 끄는데 진짜 큰 수익을 만든 쪽은 이쪽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말씀드릴게요. 민기적 거리다가 기회 다 놓칩니다.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최근에 보복적 소비 관련된 것들도 이게 바로 유동성의 한 부분이거든요. 아직 뭐 비행기 업황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막 올라가잖아요.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니까 더 사. 아, 진짜 무섭게 치고 나가대요. 보복적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치니까 시장은 정말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우리의 플랜인 액션 플랜인데요. 제가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다 아시죠 뭐. 우리는 2차 전지랑 반도체 가지고 작년에 뭐 451%를 냈다. 우리 회원분들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500% 넘었을 거예요. 작년에 475% 냈다. 주식으로. 주식 계좌입니다. 계좌 수익이에요. 그리고 주식 선물하신 분들은 뭐 2000% 냈다. 지금 이분 3000%까지 넘어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보면 답이 나와요. 요거를 보면 주식으로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40대 여자가 40대 남자보다 수익률이 높고 30대 여자분들이 2020년 기준 신규 주식계좌 수익률이에요. 30대 여자분들이 왜 30대 남자분들보다 수익률이 좋고 20대 여자분들이 왜 20대 남자분들보다 수익이 좋냐 이거죠. 20대 남자분들은 왜 이런 상황을 보여줬을까? 그 좋은 장에. 왜 여자분들이 수익률이 더 높은 걸까요? 저는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원분들에게 제가 항상 여자분들이 수익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왜 더 좋은 걸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끌고 갈 줄 알기 때문이에요. 남자분들은 좀만 오르면 난 천재. 팔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화장실 가가지고 상무님이 부르는데 잠깐만 잠시만요. 이러고 팔고 가잖아.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우리도 힘들었던 게 뭐 그 시장의 뭐 불안해가 당연히 시장 좋았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했던 거는 이 본능적으로 팔고 싶어하는 단타 본성이 쫙 깔려 있는 대한민국 그 국민성 이거를 누르는 과정,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종목이 좀 가다가 밀리면 인민재판 당해. 와, 진짜 피곤해요. 진짜 힘듭니다, 그거. 종목이 좀만 기면 온갖 비아냥이 막 문자로 날라오고 채창이 막 날리고 진짜 힘들어요. 그거를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의 저런 수익이 발생했던 거죠. 한 예로 SKC도 작년 3만 원대부터 우리가 재작년부터 공략했었습니다. 이게 뭐 13만 9천 원, 14만 원까지 왔으니까 진짜 많이 올라온 건데 이거를 여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기요. 뭐 일부 물량을 줄여놓긴 했었어요. 다시 샀는데 너무 높게 샀어. 물렸어. 와, 이거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데 하루하루가 이제 10월 달에 조정 들어올 때 주식시장이 안 열리기를 바래. 근데 그걸 계속 잡으시라고 더 추가하시고 신규분도 잡으십시오. 이러면서 끌고 온 거예요. 힘든 과정들이었죠. 근데 차라리 빠지기라도 하면 물량 더 잡으라고 해. 근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기는 현상이 발생하면 SKC가 아니라 스크래. 이스크 언제 가네요? 언제 가나요? 이스크. 네. 그러면서 비아냥이 날라오고 막 그러죠. 이스크, 답답한 이스크.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는 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특히 지금과 같은 명확하게 주도주가 모이는 장사에서는요.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배짱이고요.
그게 분석이거든요. 자신감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상방일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독고타기처럼 마구 던지고 막 저기 단타 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 상승장이고 가장 강한 놈이 계속 강하게 갈 텐데 지금은 계속 상승장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까치처럼 하셔야 돼. 직구를 던지라고. 강속구를. 직구. 정직하게 하라고요. 무직하게. 때로는 무식해 보일 때. 우리 회원분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SKC 가지고 한번 얘기할게요. SKC 뭐 12만 원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8센 그 문자가 왔어요, 저희한테. SKC 팔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돌려서 이렇게. 예, 직구. 우리가 좀 무식해요. 예, 팔생각이 없어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직구를 날리시라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등산 가는데, 등산 가는 기념으로 오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곡물도 있고, 아유, 뭐, 이 치악산이거든요. 치악산 별거 없네. 아유. 뭐 이거 무슨 악산이라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쯤 넘어가고 나서 깔딱고개 나오기 시작하죠. 마지막에는 진짜 숨이 막 넘어가요. 경사도가 심해지죠. 지금은 쉼터 조금 지났어요. 현위치는 아니야. 좀 더 위에 올라왔어. 조금 더 위에 올라온 상황이니까 아직 정상을 여기서 논의하지 말자. 여러분들, 오이, 이렇게 먹어도 돼? 이렇게 수익이 나도 돼? 이런 구간이. 근데 여기서는 단타 치시는 분 말고요. 끌고 가시는 분들. 이런 구간이 발생하면 그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자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오늘 강의 내용이 뭐 비슷해요. 옛날이랑 비슷한데 근데 정리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강조드리니까요.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해 보자고요. 제대로. 올해도 작년만큼 크게 수익이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공 투자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시 클럽 이경락이었습니다.